2026년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세 번의 위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못 넘기면 10년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수많은 분들의 운명을 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운이 올 때를 놓치는 게 아니라 위험한 타이밍을 몰라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특히 2026년은 병오년으로 불과 화의 기운이 극도로 강해지는 해입니다. 이 해에는 세 번의 결정적인 위험 구간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위험 타이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이 45일간이 바로 첫 번째 고비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입춘이 지나고 경칩을 거쳐 춘분으로 가는 이 기간은 오행상 목기가 극도로 왕성해지면서 병오년의 화기와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목생활하고 나무가 불을 피우니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던 한 사업가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을사년 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죠. 하지만 제가 그분의 사주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분은 화가 많은 사주였거든요. 그런데 목기가 왕성한 시기에 화가 많은 사람이 큰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너무 세지면 오히려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분은 제 말을 듣지 않으셨고 결국 3월 중순에 투자금 2억을 날리셨습니다. 동업자와의 갈등, 계약서 문제,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까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이게 바로 타이밍을 모르고 움직였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2026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중요한 계약이나 투자,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2026년 전체 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위험 구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날짜들이 있습니다. 2월 19일, 2월 28일, 그리고 3월 14일. 이 세 날은 특히 60 갑자상 충과 형이 겹치는 날입니다. 이날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으시면 안 됩니다. 큰 돈이 오가는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기가 강한 이 시기는 준비의 시기로 삼으면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겁니다. 공부하고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성공한 분들을 보면 이런 위험 타이밍에는 오히려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하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유통업 사장님은 2015년 을미년 봄 비슷한 위험 구간에서 사업 확장 대신 직원 교육과 시스템 정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사업을 확장해 매출이 3배로 뛰었습니다.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하십시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20일 사이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동업자를 들이지 마십시오. 둘째, 큰 금액의 대출이나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셋째,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첫 번째 고비는 무사히 넘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위험 타이밍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 시기가 바로 2026년 최대 위기의 순간입니다. 왜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할까요? 소서와 대서를 지나 처서로 가는 이 기간은 화기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병오년 자체가 화의 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한여름에 화기가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운이라는 건 균형입니다. 너무 좋아도 문제고 너무 나빠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때입니다. 2015년 을미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메르스 사태가 터진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2018년 무술년 여름엔 폭염으로 수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죠. 2026년 7월에서 8월은 그보다 더한 화기가 몰려옵니다. 이건 단순히 날씨가 더운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주에 화가 많거나 토가 약한 분들입니다. 화가 많은 분들은 이 시기에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작은 일에도 폭발하고 평소 같으면 참을 일도 못 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싸움, 이혼, 사업 결별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토가 약한 분들은 어떨까요? 토는 화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토가 약하면 화를 감당을 못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새어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2018년 여름에 상담했던 한 부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20년을 함께 사신 부부였는데 그해 7월에 갑자기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의견 차이가 점점 커진 거죠. 그런데 두 분 다 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분들이 제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9월까지만 기다려보시라고요. 중요한 결정은 처서가 지나고 나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한 달 반 동안 서로 떨어져 지내시라고 권했습니다. 남편분은 친정댁에, 아내분은 지인 집에서 말이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9월이 되자 두 분 다 차분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사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나요? 여름에 별거 아닌 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가 시간이 지나니 내가 왜 그랬나 싶은 경험 말입니다. 그게 바로 화기의 영향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2026년 7월에서 8월, 이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이 시기에 내리지 마십시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직, 퇴사, 사업 정리, 이혼, 큰 투자, 이 모든 걸 9월 이후로 미루십시오. 둘째, 이 시기에는 오히려 물의 기운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시고 집안에 작은 분수나 수족관을 두시고 검은색이나 남색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셋째, 북쪽 방향으로의 여행을 계획하십시오. 북쪽은 수의 방위입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북쪽으로 가는 건 상식적으로도 맞지만 명리학적으로도 화기를 시키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강원도 산간, 북한산, 북악산 이런 곳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날짜들이 있습니다. 7월 13일, 7월 25일, 8월 6일, 8월 18일. 이 네 날은 사주상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가능하면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고 중요한 약속이나 미팅을 잡지 마십시오. 운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날들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위험하다고만 하면 너무 불안하시죠? 저는 여러분께 희망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시면 9월부터 2027년 초까지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화극금이라고 불이 쇠를 녹이면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2026년 여름에 극심한 화기를 잘 견디신 분들은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이셨습니다. 힘든 시기를 현명하게 견디신 분들은 그 다음에 오는 기회를 제대로 잡으셨어요. 반대로 위험한 시기에 무리하게 뭔가를 버리신 분들은 좋은 시기가 와도 회복하느라 바빴습니다. 이걸 모르면 앞의 내용이 다 소용없습니다. 세 번째, 위험 타이밍. 이게 가장 교묘하고 놓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2026년 11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동에서 동지를 거쳐가는 이 시기가 바로 마지막 고비입니다. 왜 이 시기가 위험한지 아십니까? 앞에 두 시기는 화기가 강해서 문제였다면 이 시기는 정반대입니다. 수기가 갑자기 강해지면서 병운년의 화기와 극심하게 충돌하는 겁니다. 수극화, 물이 불을 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1년 내내 화기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도 마음도 충격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의미의 변화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화죠. 갑자기 일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제가 2017년 정유년 겨울에 상담했던 한 자영업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년 내내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여름에도 매출이 좋았고 가을에도 순조로웠죠. 그래서 11월에 지점을 하나 더 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넣고 인테리어에 3천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12월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하던 본점 매출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다. 신규 지점은 손님이 안 오고요. 그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 두 매장 다 정리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병운년 같은 화의 해에는 11월 이후가 되면 화기가 급격히 꺾입니다. 그때까지 잘 되던 일도 갑자기 안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는 절대로 이 시기에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로 삼으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하십시오. 2026년 11월에서 12월,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해의 모든 일을 정리하십시오.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 미뤄둔 관계 정리, 밀린 청구서, 이 모든 걸 동지 전에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둘째,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이 시기에는 1년 내내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특히 심장, 혈압, 스트레스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셋째, 2027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2027년은 정민년으로 토금의 해입니다. 병운년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죠. 이 준비를 11월부터 시작하시면 2027년에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11월 14일, 11월 26일, 12월 8일. 이 세 날은 사주상 겁재와 상관이 겹치는 날입니다. 겁재는 돈을 빼앗기는 운이고 상관은 입이 화근이 되는 운입니다. 이날은 가능하면 큰 돈을 다루지 마시고 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2026년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2026년은 엄청난 기회의 해입니다. 다만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번의 위험 구간만 피하시면 나머지 시기는 오히려 좋습니다. 특히 4월에서 6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이 네 달은 2026년의 황금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일을 하시고 큰 결정을 내리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십시오. 실제로 성공한 많은 분들을 보면 이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고 움직이셨습니다. 재벌 회장들이 왜 중요한 인수합병을 특정 시기에만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이 왜 중요한 발표를 특정 날짜에 하는지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아시는 분들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6년에 중요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 확장, 이직, 결혼, 주택 구매, 어떤 계획이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타이밍만 잘 지키시면 성공 확률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병운년의 가장 흉한 방향은 남쪽입니다. 남쪽은 화의 방위인데 병운년 자체가 화의 해니까 남쪽으로 가시면 화기가 너무 강해집니다. 2026년에 남쪽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남쪽으로 사업장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남쪽 지역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오행의 원리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모이면 극에 달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느 방향이 좋을까요? 2026년의 길방은 북쪽과 동북쪽입니다. 북쪽은 수의 방위로 화를 제어하고 동북쪽은 토의 방위로 화를 설계합니다. 이 방향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사업장을 내시거나 자주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2015년 을미년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정확히 북쪽으로 온 거죠. 그분은 부산에서 장사가 안 돼서 힘드셨는데 서울로 오신 후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손님이 몰리고 매출이 오르고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사가 전부는 아닙니다. 방향만 바꿔도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북쪽이나 동북쪽을 바라보고 하십시오. 책상 방향을 바꾸시고 침대 방향을 바꾸시고 중요한 회의를 할 때도 북쪽이나 동북쪽에 앉으십시오. 이게 효과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례를 봤습니다. 방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주의 기운은 방향에 따라 다르게 흐르거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6년에는 색깔도 중요합니다. 화의 해니까 빨간색을 피하셔야 합니다. 빨간색 옷, 빨간색 차, 빨간색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대신 검은색, 파란색, 남색 이런 수의 색깔을 자주 사용하십시오. 특히 중요한 날,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는 꼭 어두운 색 옷을 입으십시오. 정장을 입으신다면 남색이나 검은색 정장이 좋습니다. 여성분들도 화려한 색보다는 차분한 색이 2026년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있습니다. 2026년에 피해야 할 숫자는 9입니다. 9는 화의 숫자거든요. 중요한 계약을 하실 때 계약 금액에 9가 많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새로 만드실 때도 9가 많이 들어간 번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좋은 숫자는 1과 6입니다. 1은 수의 시작 숫자이고 6은 수의 완성 숫자입니다. 차 번호판에 1이나 6이 많이 들어가면 좋고 중요한 날짜를 잡을 때도 1일이나 6일, 11일, 16일, 26일 이런 날들이 유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오년 위험한 3번의 타이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2월 4일부터 3월 20일. 둘째, 7월 7일부터 8월 22일. 셋째, 11월 7일부터 12월 21일. 이 세 구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결정을 미루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미루십시오. 감정적인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준비하고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기에 과감하게 움직이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마다 운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위험한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의 사주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주에 수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2026년 여름이 좋을 수 있고, 사주에 목이 많은 분들은 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따르시면 대부분의 경우 무난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조언을 그대로 따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2026년을 대비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2026년 1월까지 건강을 챙기십시오. 운동을 시작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히 쉬십시오. 2026년은 체력 싸움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위험한 시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을 안정화시키십시오. 2026년 초에는 비상금을 충분히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월급의 6개월치 정도는 비상금으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거든요. 셋째, 인간관계를 점검하십시오. 2026년에는 관계가 시험받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특히 돈 문제로 얽힌 관계는 2025년 안에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집안 환경을 정비하십시오. 2026년 1월 안에 대청소를 하시고 안 쓰는 물건은 다 버리십시오. 특히 남쪽 방향에 빨간색 물건이 있으면 치우시고 북쪽 방향의 물과 관련된 인테리어를 하십시오. 작은 분수나 어항을 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마음 공부를 하십시오. 2026년은 감정 조절이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명상을 배우시든 요가를 하시든 종교 활동을 하시든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화가 나도 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꿈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 무의식은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불꿈을 자주 꾸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이 불타는 꿈, 산불이 나는 꿈,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꿈, 이런 꿈들은 화기가 과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꾸시면 물을 많이 마시시고 찬물로 샤워하시고 수영을 하십시오. 반대로 물꿈을 꾸신다면 좋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꿈, 바다에서 헤엄치는 꿈,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꿈, 이런 꿈들은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후에는 중요한 일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꿈이 있습니다. 싸우는 꿈, 도망가는 꿈, 떨어지는 꿈, 이런 꿈들을 연달아 꾸신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일정을 조정하시고 중요한 약속을 미루시고 집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에 특히 좋은 꿈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꿈, 나무를 심는 꿈, 책을 읽는 꿈, 이런 꿈들은 좋은 운이 올 징조입니다. 이런 꿈을 꾸신 다음 날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시고 기회를 잡으시고 도전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한 분 한 분이 2026년을 잘 넘기시길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봤습니다. 타이밍 하나 잘못 잡아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린 분도 봤고, 감정 조절 하나 못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도 봤습니다. 반대로 위험한 시기를 현명하게 넘겨서 대박을 터뜨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2026년은 분명 쉽지 않은 해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메모해 두시고 수시로 보시면서 체크하십시오. 특히 위험한 새 시기의 날짜는 달력에 표시해 두셨다가 그 시기가 다가오면 미리 대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느리게 가는 게 빠르게 가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들이 빨리 간다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페이스를 지키시면서 확실한 것만 하나씩 해나가십시오. 특히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2026년에 대박을 노리시면 안 됩니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안전한 곳에 돈을 두시고 위험한 투자는 피하십시오. 부동산도 2026년에는 관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수도 매도도 2027년으로 미루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십시오.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집중하십시오. 직원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십시오. 2026년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의 해로 삼으셔야 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이직을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특히 위험한 새 시기에는 절대로 이직하지 마십시오.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셨어도 일단 보류하시고 9월이나 10월쯤 다시 검토하십시오. 급하게 움직이시면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2월에서 3월, 7월에서 8월, 11월에서 12월, 이 시기는 피하십시오.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사이에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5월과 10월이 2026년의 최고 기일입니다.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한 시기를 피해서 계획하십시오. 특히 7월에서 8월 사이에 임신하시면 화기가 강해서 산모와 태아 모두 힘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봄이나 가을에 임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심혈관 질환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의 해라서 심장과 혈압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십시오. 소화기 계통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시고 가볍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드십시오. 특히 여름에는 찬 음식을 많이 드시되 과식하지는 마십시오. 소화가 잘 안 되면 소화제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2026년에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을 받으시든 약을 드시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많죠? 하지만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한 번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을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보십시오. 특히 2026년 위험한 시기가 다가올 때 다시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026년 병오년, 분명 쉽지 않은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역경은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사람입니다. 위험한 3번의 타이밍을 기억하시고 제가 드린 조언들을 실천하십시오. 방향을 조심하시고 색깔을 신경 쓰시고 건강을 챙기시고 감정을 다스리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2026년을 무사히 넘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운명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2026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께 축복을 기원합니다. 위험한 시기를 현명하게 넘기시고 좋은 시기에 기회를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2026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위험한 시기와 겹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2026년이 안전하고 성공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2026년 내내 여러분께 필요한 운세 정보를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띠별 운세를 자세히 풀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무사히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